자, 이어서 2010년의 뉴포티는 이전의 40대와 달리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데 적극적이고 패션이나 미용에 과감히 투자를 하는 40대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또 있었죠. 그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을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2012년의 키워드로는 쇼비 더 머니, 오가닉, 한미 FTA,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렇게 이때 12년도를 단어로 키워드로 제시를 한다면 이런 거고요. 그리고 오가닉은 자연에서 재배한 자재를 가공하지 않고 천연 그대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가닉, 유기농 뭐 이런 거, 그죠? 그리고 2013년도에 유행한 키워드는요, 먹방이에요, 먹방. 그래서 먹방 시대, 그리고 나홀로족, 그리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것들, 먹방이죠. 그리고 ASMR을 들려주는 먹방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하고, 그리고 많은 애들이 그것을 즐겨보는 현상들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홀로족은 혼자 살면서 혼자 먹고 자고 즐기는 싱글 비혼족들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모습을 방송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직도 하고 있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유행한 키워드는요, 꽃보다 할배, 갑질, 그리고 세월호예요. 그래서 꽃보다 할배는 어때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시니어 할아버지인데 어때요? 걸어서 유럽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또 갑질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또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갑질. 그래서 이제 그런 횡포를 하는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유행한 키워드는 킨포크 라이프라 그래서 우리가 카페 같은데 보면 킨포크 이 매거진 같은 것들이 카페에 이렇게 데코되어져 있는 데가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잡지예요, 잡지. 킨포크. 그래서 킨포크 라이프라고 해서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 현상을 킨포크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유행한 키워드는 유튜브, 그리고 촛불 시위, 사드 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2017년도에 유행한 키워드는 욜로예요. 욜로 라이프.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그래서 욜로 라이프 하면서 즐기자. 약간 그런 모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바일 페이. 모바일 페이로 이제 결제를 당하게 하는. 그래서 욜로 라이프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고방식. 그죠? 그래서 지금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의 현재의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행도 막 가고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모바일 페이는 뭐죠? 지금은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건데 모바일 페이가 이제 이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페이가 이제 등장을 해서 유행처럼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키워드는 BTS 빌보드 1위였어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역대급 폭염, 가상화폐. 그래서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조금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했었잖아요. 싸이의 그런 강남 스타일 그 춤이, 그죠? 댄스가 지금도 강남 스타일을 어디 가면 막 틀면 그 춤을 다 이렇게 막 추더라고요. 그래서 싸이 이후로 다시 한번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 사건이 BTS 붐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2018년부터 BTS가 전 세계적으로 더더욱 원래도 있었지만 더더욱 이제 정상을 찍고 붐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2019년도에 유행한 키워드는 뉴트로예요. 뉴트로. 그래서 약간 레트로랑 뉴를 합친 거. 그리고 100회 전국 체육대회, 일본 불매운동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뉴트로는 복고, 레트로가 복고잖아요. 새롭게 즐기는 경향이죠. 복고를 새롭게. 그렇게 있고 전국 체육대회가 100회가 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이때 일본 제품이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 K-팝의 부상으로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 사진이 있네요. 그죠? 블랙핑크. 그리고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도 이제 많이 이제 탑을 찍었었어요. 그죠? 그리고 영화도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2018년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해서 우리가 막 유니클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사지 않습니다. 이런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한 2010년대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션을 한번 보실게요. 패션은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패션은 단순히 길에서 입고 다니라는 옷이라는 의미에서 벗어나서 2010년대 메인스트림에 올라와서 패션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캐주얼하고 편한 패션을 일컫는 말, 그래서 스트리트 패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말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 타투, 그래피티 디자인이 유행을 했고요. 바이커 스타일, 에디 슬리먼 스타일, 여기에는 디오로무나 생노랑이 들어갈 수 있겠죠. 니뿐필 등의 스타일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옷의 핏감이 전체적으로 약간 슬림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트릿 패션이라는 게 과거에는 단순히 스케이트보더, 힙합 스타일 그런 패션을 의미했어요. 했지만 201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쇼미더머니가 약간 필두로 힙합 음악이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서양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주로 입던 스트리트 패션이 이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칸예 웨스트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좀 더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좀 더 세련된 디자인, 핏감을 살린 을가 유행을 했습니다. 슈프림이나 스티치, 베이프 이런 스트릿 패션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베트몽, 발망 이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믹스해서 해외 힙합 아티스트들처럼 입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중에서 이제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스트리트 패션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커 룩도 있고, 우리가 이런 보더들, 그죠? 그리고 스트리트 댄서 룩, 그리고 나이키 에어 조던 운동화, 그리고 힙합 뮤지션들의 룩, 이런 스타일들이 2010년도에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트로 패션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레트로라는 거는 과거의 생각 방법으로 후퇴한다는 레트로그레시브의 축약어예요. 그래서 구시게 패셔너블하게 향수를 일으키는 것, 과거의 스타일이나 유행 스타일 이런 것들을 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트로 약간 복고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표현의 특성을 한번 보면 원형과 아이콘의 현대적 재현을 하고요. 스타일의 재해석. 그러니까 스타일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변화를 시켜서 차용하는 거죠. 재해석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의 재현. 시대적인 패러디, 시대의 향수 재현. 그리고 아날로그 감성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절충과 융합. 그러니까 과거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조합을 하는 거죠. 조합을 해서 융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표현의 특성을 봤었고요. 의미는 과거 해상 및 감성의 재경험을 하고요. 과거와 현재를 연결, 공유한다. 그리고 역사와 유산의 가치를 계승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그걸 가지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는 패션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조금 흐리죠. 흐린데 레트로 하면서 재창조를 통한 새로움의 추구, 그죠? 그래서 많은 컬렉션에서 옛날의 그런 스타일들을 차용을 해서 이게 2010년대 패션쇼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런 스타일들을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이때는 보면 이제 구찌 2014년도 생로랑이랑 15년도, 16년도, 17년도 뭐 이렇게 14에서 17년도까지의 컬렉션인데 이 패션의 요소들이 이제 레트로 재창조한 거예요. 예전 거를 차용을 해서 뭐 영감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디자인을 했다던가 그런 이제 컬렉션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들도 뭐 구찌, 생로랑, 뭐 발망, 발렌시아가, 뭐 그런 것들, 프라다,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샤넬. 그래서 재창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본 사진들이 여기 다 조금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80년대를 60년대를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재해석을 했고요. 2015년대도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이런 70년대 보헤미안 룩이라던가 우리는 이걸 보면 알죠. 우리가 이제 80년대 여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2018년도를 보면 80년대랑 70년대랑 90년대도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깨를 과장한 80년대풍 글램, 트랙수트와 트레이너 슈즈. 그래서 우리가 어깨를 과장을 왜 했다고 했죠?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 그런 것들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어깨를 과장되게 하고 강인한 모습을 연출을 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2018년도에. 그리고 다이애나 황태자비, 엘튼 존 그런 무대 의상 같은 것도 차용을 해서 이제 패션쇼를 했다. 그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가을에도 가을 겨울 FW 시즌에도 보면 80년대랑 이때는 70년대, 60년대도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오버사이즈 마찬가지로 어깨 가장을 했죠. 그리고 레이어드를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연도별로 이런 여배우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룩을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트로 열풍이 불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블루진의 유행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청재킷에 청바지를 입는 청청 패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코디를 잘해야지 되겠죠. 그죠? 어떤 똑같은 청재킷과 청바지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청이긴 한데 이건 되게 굉장히 패셔니스타가 패션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입으면 멋지죠. 그래서 이렇게 입고 치마 바지가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칠부 바지와 젤리 슈즈가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니멀 프린트의 유행. 그래서 애니멀 프린트, 가죽 이런 것들을 찾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래서 호피 무늬, 표면 무늬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다채롭게 유행을 했다. 그래서 보시면 호피 무늬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진이 유행을 했고 그리고 애니멀 프린트가 유행을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다운 점퍼의 유행. 다운 점퍼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겨울에는 이거 점퍼 없으면은 사실 너무 춥죠. 그래서 야상 점퍼는 밀리터리 브랜드를 바탕으로 등장한 패션 아이템으로 많은 여성복이나 캐주얼 브랜드에서 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디다스 삼선 트레이닝 바지, 나이키랑 협업했던 카니에 웨스트가 아디다스로 이적해 발표한 이지 부스트 시리즈, 그리고 워터파크에서 남녀 불문하고 래쉬가드, 이게 거의 뭐 필수품이죠. 필수품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가장 큰 이슈는 학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이런 부담이 컸다는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리는 노스페이스 등산 점퍼가 10대 청소년들이 등교복, 그러니까 학교 교복 위에 입는 현상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데 2011년도에 정말 많은 노스페이스 입은 분들이 길에 많았습니다. 이때 그죠?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등교할 때 입는 교복으로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2년도의 키워드로는 요런 이제 쇼비너머디, 오가닉 이런 것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래퍼, 뭐 힙합을 즐기던 분들이 그리고 댄서들이 했던 패션 아이템, 룩 이런 스타일들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했죠. 이로 인해 선수들이 출전을 할 때 벤치에서 착용하던 벤치 코트가 또 한 번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다운 점퍼 유행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노스페이스 기억 많이 나고요. 뭐 이런
벤치코트 스타일의 이런 롱패딩을 정말 많이 이제 필수품으로 이때 당시에 다 장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롱패딩. 그래서 롱패딩은 숏패딩도 있지만 롱패딩은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뭐 이게 환경적인 그건지 몰라도 많이 추워졌어요, 사실 예전보다. 그래서 굉장히 입지 않으면 이제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을 한번 볼게요. 2010년대의 대표적인 메이크업의 특징은 뉴트로, 마찬가지 뉴트로예요. 뉴트로가 뭡니까? 현대적인 유행을 따르면서 과거에 유행했던 화장이 다시 재해석되는 게 뉴트로죠. 그래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리믹스한 새로운 화장법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메이크업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앞서 기술한 2000년대 유행을 조금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키워드로는 동안, 한 듯 안 듯한 자연스러워 보이면서 잘 관리받은 원래 내 피부인 듯 정교한 기법을 요구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모키 메이크업, 또 이런 레트로가 유행을 하면서 뉴트로라 그랬죠. 그래서 옛날 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하면서 리믹스. 그래서 옛날 게 그대로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동안이란 해부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변화를 겪지않은 것처럼 동그랗고 넓은 이마, 작은 코, 작은 입, 작은 턱, 자연스러운 눈썹, 맑고 동그란 눈, 통통한 볼의 전형적인 유아적인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죠. 유아적 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얼굴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동안 열풍이 불었어요. 동안이세요, 동안이세요.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뭐 동안 뭐 얼굴이다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의 특징이 있는 얼굴을 선호하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안, 중안, 하안, 그러니까 우리 이마 그리고 중안부라고 하죠. 하안부, 턱까지의 비율이 1대 1대 0.8로 하안이 짧은 그런 얼굴. 그리고 얼굴의 가로, 세로 비율은 한국인 얼굴 평균 비율인 1대 1.3보다 더 둥글어요. 그래서 하안이 짧은 그런 얼굴이 이제 동안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는 초고색 인터넷 보급률이 1위를 고수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자기 표현, 인터넷이 이만큼 빠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도 공유도 쉽고, 그죠? 자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 홈피나 블로그, 이런 개인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안이 급격한 붐을 일으켰죠. 대중매체가 합세함으로써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형태로 사회 구조가 이제 변했는데 새로운 것과 젊음이 추앙받는 동안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죠? 나이가 들어도 동안으로 보이는 게 제일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래의식이 열풍이 불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액티브 에이지.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관리를 하고 젊음을 위해서, 그죠? 동안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열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게이나 커뮤니티 지향으로 인터넷 트렌드에 자기 표현을 하게 되죠. 자기 사진을 올리죠. 그래서 직직, 얼짱, 셀카, 쌩얼 뭐 이런 얼굴에 관한 유행어가 많이 생겼죠. 그리고
나를 알리죠. 그러면서 쌩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얼짱은 뭐예요? 얼굴이 짱 이쁘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얼짱은 뭐예요? 얼굴이 너무 괜찮은 사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열풍을 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은요, 여자분의 그런 여자 헤어스타일은, 여성의 헤어스타일은 배우 고준희, 한예슬, 유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했다는, 한 번씩은 다 했다는 발룸펌, 이렇게 단발머리에 S자 굵은 웨이브를 이렇게 넣어서 여성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고요. 남자 헤어스타일은 약간 투블럭 스타일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